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Here we 네. go. Here we go 되게 그거 같다. 옛날 그 사람 같다. 영어 그거 같지 않아? 맞아. 팝스 잉글리시 막 이런 거. 아니 옛날 유재석 같아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경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조금 미시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범래님은 좀 거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돌파구가 필요한 산업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나라?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170만 명이 이 어플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나 맞춰볼래. 맞춰보세요. 170만 명이 이 어플을 삭제했다. 이 관련 어플을 삭제했다. 가계부? 아니. 가계부? 가계부? 산업군이 있어요, 이게. 아 산업군 어플이에요? 코인? 코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코인은 그거보다 더 많이 삭제했을 것 같은데. SNS 관련 아니에요? SNS 관련도 아닙니다. 뭘까? 170만 명 이상이 설치했던 게 뭐가 있을까? 엄청나게 많은 넷플릭스? 미디어 관련도 아닙니다. 공유 경제인가? 공유 돈 경제도 관련된 아니에요. 거예요? 돈 관련된 거. 돈 관련된 건데 되게 빨리 맞출 줄 알았는데 못 맞추네. 기다려. 힌트 더 줘요. 안내님도 깔고 있고 나도 깔고 있고 범래님도 깔고 카뱅? 있습니다. 카뱅도 아닙니다. 주식? 돈 관련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거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지. 쿠팡? 쿠팡도 아닙니다. 쿠팡 약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쿠팡과 마켓컬리?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뭐야? 빨리 맞춰봐. 뭐 식품인가? 배민. 맞아요. 아, 배달. 삭제를 했다고? 배달 어플 삭제가 지난 한 해 동안 170만 명. 코로나 끝나서 코로나 끝나고 그런 것도 있겠죠. 원래는 뭐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은 배달 사용률이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들 그죠. 예측은 하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안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만큼이나 외식 가격도 그렇고 배달료도 고공행진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다 못해 아예 그냥 어플까지 삭제해버렸다 이거죠. 근데 저도 배달 시켜본 지 진짜 오래됐어요. 그쵸? 진짜요? 나 오늘 아침도 배달해보는데. 근데 안내님 같은 경우에는 자취도 시작을 했고 좀 자취하는 사람 개 많을 거. 그간 이제 이사를 막 했으니까 집들이도 하다 보면은 배달도 계속 하게 되고 관성적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저는 예전에 그 배달비 한번 올랐을 때 있잖아요. 예전에 막 뭐 1,000원, 2,000원 막 이러다가 한 번 4,000원대로 한번 확 오른 적이 있었는데 1,000원은 어느 시대예요? 뭐 비슷한 시대일 5년 거예요. 전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얼마 이상 시키면 1,000원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즘은 막 4,000원, 5,000원 이렇게 되고는 저 진짜 한 번도 안 시켜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전 항상 픽업하거나 안 먹어요. 그냥 안 먹는다고요? 치킨을 시켜본 지도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럼 보통 해 먹어요? 치킨을 해 먹진 못하고 아니 음식을. 포장하러 가는 거죠? 포장해서 픽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만들어서 먹거나. 근데 만들어서 먹는 건 좀 더 물가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맞아. 근데 저만 해도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원래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시켜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한 달에 많아야 2번? 저도. 내가 진짜 배달 많이 하는 거야. 저 한 달에 2번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내님 좀 너무 많이 쓰는 것 개 같기도 하다. 많이 한다. 나 어떻게 내가 그래서 돈이 지금 없나 봐. 그럴 나 거예요. 개 가난해 지금. 아니, 플랫폼에 먹이를 여기서 주고 있잖아요. 그러게. 거기에 노동자들과 개발자들과. 나를 그러니까 나를 내 살을 떼어주는 거네. 그들에게. 참 희생인이다 나는. 실제로 통계청 자료만 봐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지난해에 외식 물가 상승률이 7.7%였거든요. 와우. 근데 이게 1992년 10.3% 이후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외식 물가 상승률이었다고 해요. 엄청 높은 거죠. 7%면. 이게 사실 그래? 10만 원짜리가 7% 오르는 거는 사실 우리 얘기가 좀 동떨어져 있지만 외식 물가라는 건 사실 우리가 흔하게 먹는 그냥 김밥부터 포함해서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한 거니까 그게 다 7%가 올랐다. 엄청난 거죠. 그치. 근데 김밥 같은 것도 뭐 3,000원 하던 게 4,800원 막 이러기도 맞아. 하고 청담 이런 데 가면은. 그리고 매일 세 끼 먹어야 되잖아. 그거 누적으로 생각해보면 엄청 오르는 거죠. 그치. 안 그래도 이런데 배달 같은 경우에는 최소 주문 금액도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근데 여기에 매장 가격보다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배달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달료
원재료가 또 붙으니까 소비자 부담이 부쩍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맞는 거죠.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배달 플랫폼 업체들 입장에서는 고객 이탈을 막는 게 일단은 우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할인 행사를 좀 하고 있어요. 쿠팡이츠가 하죠. 쿠팡이츠가 와우 회원 대상으로 10% 빼주고 있고 굉장히 큽니다. 저 그 이후로 쿠팡이츠만 씁니다. 생각보다 커요. 근데 배민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배민은 써보시면 알겠지만 혜택이 이러면서 굉장히 짜요. 굉장히 짭니다. 지금은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10에서 12% 정도 중복 사용 쿠폰 그냥 무제한으로 발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지. 쿠팡이츠도 10% 주는 거니까. 근데 얘기 나온 거 생각해보니까 와우 회원도 엄청 줄었을 것 같아요. 근데 쿠팡은 줄기 힘들걸? 이게 이 관성 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쿠팡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와우도 바로 해지했거든요. 그 정도로? 언제 해지했어요? 그러니까 뭐 막 물가 오르고 이렇게 내 스스로의 그런 진입의 수가 너무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 취소했어요, 저는. 그냥 취소하고 마트 가서 사고. 범례님이 소수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을 한 덕분에 작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던 이용자 수가 이번 5월에는 직전 달 수준으로 유지는 됐대요. 근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던 덕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를 일이긴 하죠.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기존에 유지하던 서비스로만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뭔가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겠죠, 이들도. 그래서 배민이랑 쿠팡이츠 그리고 요기요가 모두 답습하려고 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미국 배달 시장 1위인 도어대시입니다. 도어대시? 와, 처음 들어보시죠? 나도 여행 가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우버이츠 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도어대시가 미국 배달 시장 점유율의 65%. 거의 신기하다. 뭐 완전 독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으로 압도적 1위라고 해요. 그러네요. 어디 거예요? 도어대시 거예요. 도어대시 회사에서 만든 도어대시예요? 네. 오케이. 우리나라랑 다르다. 네. 우리나라는 무조건 어디 거예요 하면은 결국에 알아보니 카카오 거다. 막 이런 거잖아요. 뭐 배민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배민 우아한 거죠? 형제도 배민 거잖아요. 네.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도어대시도 예전부터 코로나 지나면은 거품 빠질 거다. 이런 얘기 지겹도록 들었지만 코로나 시국이 다 끝나고도 한참 지난 올해 1분기에 매출 실적이 40%가 올랐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이런 도어대시의 전략을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수준인데 일단 대시패스라고 월에 9.99달러를 내면은 배달비를 면제해주는 구독 서비스가 있대요. 그래서 요기요가 유사한 이름으로 요기패스 X 라는 구독 서비스를 내놨고 가격도 비슷한 느낌으로 9,900원. 하면은 무제한? 네, 무제한인데 무제한 배달 무료. 배달 무료지만 17,000원 최소 주문 금액은 있어요. 세네. 2인이 사면은 딱 되겠네. 근데 안느님은 지금 막 완전 이득이다라고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배달 자주 시키지 않으니까 월에 9,900원이나 내는데 이게 왜 무료 배달이야? 이런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주 막 4회 시키는 사람들은 그쵸. 그쵸. 쌉 이득이죠. 뭐 자영업자인데 점심을 매번 시켜 먹어야 한다든지 꼭 이 정도도 아니더라도 자취생이어도. 근데 자취생은 좀 그럴 것 같은 게 최소 금액 17,000원이라는 때문에. 금액이 너무 크고 제가 보니까 최소 2인 가구는 완전 이득일 것 같아요. 한 명만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그치. 소수 의견으로 전 한 끼에 10,000원을 넘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너 부자 되라. 진짜 팁글 모아서 태산 만들어라 제발. 근데 이 요기패스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으로는 아마 녹음 끝나고 방송 나갈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무료 행사 중이더라고요. 첫 달.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멤버십 서비스 말고 이 기업들이 도어대시를 따라가고 있는 사업이 소매 배달이에요. 소매? 소매 배달. 그래서 마케팅 용어로는 퀵커머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퀵커머스라는 게 음식 배달 말고도 뭐 화장품이나 책, 약 뭐 이런 다양한 제품군을 당일이나 새벽 배송이 아니라 1시간 이내에 배송. 해주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좀 과하죠. 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빠른 걸 원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살거나 쿠팡만 시켜도 다음날 와도 사실 이렇게까지 세상 편리한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사실상 수행비서를 쓰는 느낌인 좀 거네요. 과하다.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나 기사님들한테 너무 죄송할 것 같은데. 약간 심부름 대행에 가까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뭐 요기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배민도 그렇고 편의점이랑 협력해서 하는 거는 이미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배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꽃집이나 화장품 가게 심지어는 디지털 용품 소니 막 이런 거
카메라 이런 거. 그리고 반려동물 용품 가게까지 이렇게 제휴를 해가지고 그렇게 배달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수도권 살고 계시는 분들은 배민 들어가 보면 배민 스토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생각도 못한 것들 막 패션 부문도 있더라고. 뭐 스타킹 이런 것도.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좀 그런 빨리 필요할 나을 수도 있죠. 빨리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매출은 올릴 수 있어도 이것도 좀 그만큼 운영하는 부담 비용이 있기 때문에 순이익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도어대시도 매출이 진짜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아까 40%라고 했잖아요. 근데 운영 비용 때문에 순이익은 약간 퉁쳐지는 수준이라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플러스 순이익이 낮나 보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는 배달앱의 근본을 지키면서도 효율성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단건 배달에서 다건 배달로 넘어가는 체제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네요. 말은 기사에서 말들은 약간 어렵긴 하죠. 단건 배달에서 다건 배달이라고 하면은 좀 말이 복잡한데 그냥 여러 집 돈다는 거예요. 음식이 식어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도어대시가 미국에서 1주문 1배달 제도를 선보이면서 1위 자리를 탈환을 했던 거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쿠팡이츠도 그랬지만 배민도 배민원 만들고 그랬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단건 배달이 표준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배달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은 건당 수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업주도 고객도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건 배달로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건데 근데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또 아니에요. 이제 이전에 일반 배달 같은 경우에는 AI가 개입하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AI가 개입을 하는 거죠. 이거를 활용을 해서 비슷한 시간대에 들어오는 비슷한 배달지. 이 주문들을 자동으로 묶는 거죠. 그리고 승인을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의 배달을 가장 효율적인 루트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동선을 짜주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민에서 연 서비스가 알뜰 배달이고요. 일반 배달은 원래는 라이더 이동 경로 확인이 안 됐고 고객 응대도 배민이 안 하거든요. 배민원만 하는 거지. 근데 알뜰 배달은 배민원이랑 비슷하게 라이더 경로 확인도 되고 또 도착 예상 시간도 제공을 하면서 고객 응대도 배민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팡이츠도 비슷하게 6월부터 이번 달이죠. 6월부터 세이브 배달이라는 제도를 일부 지역에서 시도를 했대요. 그리고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단건 배달 서비스가 없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안 써서 몰랐나 봐요. 저도요. 3년 전부터 요기요 익스프레스라고 AI 배차 시스템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경로를 최적화한 배달을 약속한 시간 내에 배달하는 제도 이걸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요즘 관악구를 씹어먹고 있는 두잇이라는 배달 플랫폼이 있대요.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저도. 네. 저희 관악구랑 인연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배달 형태는 지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묶음 배달 같은 건데 전담 라이더를 아예 시급제로 고용을 한대요. 그래서 최소 주문 금액도 7,000원. 싸네. 배달료는 없어요. 우와. 짱이다. 멤버십도 없어. 근데 배달료도 없고 최소도 7,000원밖에 안 돼. 약간 알뜰 통신요금 같은 느낌이네. 그러니까 맞아요. 말이 되나 싶은 수익 구조잖아. 그래서 작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관악구 가입률이 지역 인구의 20%라고 합니다. 근데 관악구가 그 자취하는 분들, 그러니까 소가구가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역 인구의 20%라고 하면은 중장년층, 청소년층 제외하면은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MG 다 쓰고 있다는 얘기죠. 네. 관악 MG 다 두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구로구, 동작구, 금천구까지 서비스를 확장해서 오픈을 했고요. 곧 영등포구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차츰 신흥 세력이 확장되다 보면은 경쟁이 조금 더 본격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플랫폼들 입장에서는 좀 골머리 썩는 일이기는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괜찮죠? 옵션이 많아지고 가격 경쟁을 하면은 부담이 줄어드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또 모쪼록 여러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브리핑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